네, 오늘은 달러와 이머징 마켓의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12월에 프랑스의 한 투자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. 2021년에 시장에서 중요하게 기대하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,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. 응답자의 52%가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.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럼 올해도 벌써 4월이 지나서 5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. 지금까지의 성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이 파란색이 이머징 마켓이고요. 노란색이 선진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S&P 500입니다. 연초 대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S&P가 약 9% 성장을 했고요. 이머징 마켓이 약 5% 성장을 했으니까 현재까지만 보면 이 선진국 시장이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서 이제 응답자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.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갈까요? 그럼 다음으로 통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달러 인덱스를 볼 건데요. 연초 대비 약 3% 상승한 모습이네요. 달러 인덱스는 유로, 엔,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웨덴 크로네,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렇게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산정한 지수인데요.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달러화가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이 달러가 강하다, 즉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경우는 총 3가지 경우로 크게 들 수 있는데요. 물론 더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.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이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세계의 경제 위기가 닥쳐서 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경우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의 경기 침체가 와서 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인데요. 이 통화 바스켓을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. 그래서 유로화가 강하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약하면 달러는 강세가 되는 서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의 경기가 좋고 나쁘고가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브라질 헤아라를 보면 연초 대비해서 가치가 약 9% 정도 떨어졌는데요. 지금 보시는 그 환율은 달러화 대비한 환율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달러는 강세고 브라질의 헤알은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브라질 헤아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루블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밖에도 멕시코의 페소, 중국의 위안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하나 살펴볼 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. 최근에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이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.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. 최근에 파월 의장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. 이런 이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파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고 언제라도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인상될 수 있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의 경우에는 이 가격과 금리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.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게 너무나 자명하니까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팔려고 할 겁니다. 시장에 나오는 채권이 많아지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.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 채권 가격에 반대에 있는 채권 금리가
오르고 그게 결국 1.75%까지 올랐잖아요.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연초에 1.0% 이하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,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, 이런 기대,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, 이런 기대를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 이유가, 리스크가 큰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를 챙기겠다는 건데, 지금의 시장은 미국을 봤을 때 금리도 높고 리스크도 적고 굳이 이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들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머징 마켓보다는 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 이머징 마켓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평소에는 당연히 이머징 마켓의 금리가 이 선진국인 미국의 금리보다 높게 마련인데요.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만큼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각국이 일제히 금리를 제로 가까이 내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이머징 마켓 요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머니플로우를 보면 2020년 9월부터 서서히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갔던 돈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머니플로우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. 심지어는 순유출까지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,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은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. 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돈을 팔아야 되잖아요.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의 자금을 뺀다. 그럼 브라질 헤아라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, 이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고요.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차곡차곡 쌓아나왔던 부채에 대한 이자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럼 과연 이머징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, 이 점에 대해서 각국에 있는 이제 투자은행이나 기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. 이걸 보면 정말 골 때릴 정도로 서로 다른 의견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콜롬비아의 스레디들이라는 기관이 내놓은 의견인데요. 이머징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브라질은 지난 3월에 종전 2%였던 금리를 2.75%로 무려 0.75%를 단박에 올렸고요. 더군다나 이 다음 정책 회의에서도 같은 폭의 인상을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, 이 경기가 차츰차츰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. 이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이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돈을 빌리는 차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이 투자 활동, 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이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. 가능하면 금리를 그대로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. 거기가 바로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이 이머징 국가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. 물론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은 부담이지만, 그렇다고 지금 이머징 국가마저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되면 경기에 큰 무리가 갈 것이다,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의견을 들어보면요. 여기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참 매력적으로
진단을 했고요. 지금의 이머징 마켓 금리와 통화 가치는 작년 대비 너무나 매력적이다.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투입을 해라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건 이 달러가 과연 지금처럼 강세로 갈 것이냐, 약세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. 작년 말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올해는 달러 약세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보기 좋게 그 의견이 빗나가고 있죠. 그만큼 이 달러의 흐름을 예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요. 이 달러가 강세로 갈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미국의 각종 경기 지표가 너무나 좋고 이 갈수록 이 코비드 추세가 줄어들고 이 백신이 보급화되면서 그만큼 경기가 좋아질 거다. 경기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화폐, 즉 미국의 달러 화폐가 이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고요. 반대로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세로 가는 거를 좀 막아줄 것이다. 결국에는 달러 약세로 복귀할 것이다.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머징 마켓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달러가 약한 게 더 좋은데요. 달러가 약하면 반대급부로 이머징 마켓에 통하는 강세를 띠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이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입장에서는 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가 좀 더 호재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JP 모건은 앞서 말한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와는 또 정반대 의견을 냈는데요. 이머징 마켓의 비중을 가능한 축소해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견을 살펴보면 뭐 어느 하나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하고 뭐 선진국이든 이머징 마켓이든 어디 한 군데 이 몰빵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. 저는 선진국이나 신흥국 가리지 않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가리키는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1등 기업의 신흥국, 선진국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는 평소 째려보다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요. 바로 중국의 항소제약입니다. 항소제약은 이 중국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이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난주에 가격이 82안까지 내려온 걸 보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? 프랑스 은행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 이머징 마켓이 디벨롭 시장보다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설문조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. 지금까지 보면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 시장이 확실히 좀 우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. 그렇다고 이머징 마켓이 좀 비관적이냐?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. 지금 물론 백신 보급이 되고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 또 향방이 갈리겠지만 이머징 마켓 또한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. 이머징 마켓의 선두 기업, 디벨롭 마켓의 선두 기업은 잘 주시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타겟 프라이스에 도달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